세무사에서 원가관리회계의 비중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1차든 2차든 원가관리회계를 못해서는 절대 합격을 할 수 없습니다. 우선 원가관리회계가 어떤 과목이고 여러분이 어떻게 학습하는 게 효율적인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관리회계는 두 가지 과목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과목인데요. 보시면 원가관리회계에서 원가회계와 그 다음 관리회계 이 두 개가 혼합 짬뽕된 그런 과목입니다. 조금 많이 틀린데요. 원가회계는 제조기업에 있어서 원가를 계산하고 회사에 있어서의 손익, 그러니까 얼만큼 돈을 벌었는지 간단히 소개하면 이런 걸 파악하는 게 원가회계라면 관리회계는 경영자 입장에서 어떠한 의사결정과 성과평가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또 다시 한번 소개는 하겠지만 원가회계, 보통 이제 원가관리회계랑 그 다음 재무회계 두 과목을 합쳐서 우리 세무사에서는 하나의 회계학이라는 과목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되죠. 그 중에서 이제 원가관리회계 중에서 이 원가회계는요, 약간은 여러분이 재무회계에서 공부해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너무 재무회계 분량이 많기 때문에 조금 쪼개가지고요. 그러면 재무회계에서는 상기업을 공부하고 그 다음 원가회계에서는 우리가 원가회계는 원가관리회계라는 과목으로 합쳐서 이렇게 쪼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가회계는 제조기업인데요. 상기업과 제조기업의 차이 좀 이따 우리 본격적으로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원가를 뭔가 계산 문제가 있습니다. 계산에서 뭔가 수학을 잘해야 된다? 꼭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인데 이게 수학적인 계산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회계를 잘한다고 그렇다고 해서 원가 회계를 잘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떠한 공식이라고 할까요? 공식과 풀이 양식이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원가 회계에서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풀이 양식에 맞춰서 그래서 거기에 숫자를 집어넣는 연습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에 따라서 풀이한 양식에 숫자를 집어넣는 연습, 이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관리회계는 어떤 의사결정과 성과평가예요. 그러니까 경영자 입장이라는 것은 내가 사장님이 돼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떤 최종적인 의사결정도 하고 직원들을 평가도 하고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공부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관리회계는 조금의 응용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어요. 의사결정이 항상 틀에 박힌 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성과평가는 마찬가지죠. 하지만 원가회계는 약간의 틀에 박힌 문제에서 응용 문제도 그렇게 많이 출제는 되지 않습니다. 응용 문제 출제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주 짧은 시간에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시험장 가서 응용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것만 풀어도 충분히 우리 회계 세무사 시험 합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회계학의 일부지만 계산 문제가 많은 약간의 수학적인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과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세무사 시험에 있어서의 출제 경향 한번 간단하게 한번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원가회계를 처음 공부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강의를 시작할 거예요. 나 들었었는데 들은 학생들 반복해서 그죠? 우리 원가관리회계는 빨리 풀어야 되니까요. 그런 학생들은 나는 빨리 풀어야 되겠다. 그런 연습의 그런 과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회계학은 전체 40문제가 나오는데요. 40문제. 전체 우리 2교시에서 80분이죠. 80분에 우리가 40문제, 그 다음에 선택법까지 풀어야 돼서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그 다음 15문항이, 근데 최근에 2021년도 같은 경우는 16문제 정도가 출제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40문제 중에서 15문제가 보통 26번부터가 원가관리회계, 1번부터 25번까지가 이제 회계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상 한두 문제를 제외한 계산 문제. 최근에 또 특이하게 좀 일반적으로 거의 2문제 정도가 말 문제. 다음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다음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는 말 문제, 서술 문제가 출제됐었지만 최근에는 한 문제 제외하고는 또는 15문제 전체가 계산 문제로 이렇게 출제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관리회계는 계산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한 문제당 1분에서 2분 내라고 했었는데 2분이 넘어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풀어야 될까요? 꼭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풀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2분이 넘어간다 또는 길게는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천천히 풀면은 4분, 5분 더 걸리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런 문제들은요. 우리가 그죠? 전체 시간 내에서 만점을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다? 시간 넘어가는 풀지 않은 게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문제당 1분에서 2분에 보통 이제 1분 30초 이내라 보통 표현하거든요. 풀 수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고 그렇게 있는 풀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이 키우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2차 시험입니다. 2차 시험에서 회계학 일부 과목에서 주관식 2문제입니다. 2문제에서 40문제 배점으로서 약간 2차 시험에서의 비율이 좀 낮은 편이긴 해요. 하지만 뭐 전체 100점에 40점이기 때문에 이 전체를 놓친다면 절대 시험 2차 시험 마찬가지 합격하는 게 어렵겠죠. 거의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2문제라고 써 있지만 문제가 2문제고요. 이 문제 중에서는 문제 1번 예를 들어서 물음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문제는 여러 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문항 중 각 문항별로 많게는 7, 8개의 물음이 있었어요. 실제 문제 수는 적지 않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보시면은 계산 문제 정답만 적는 게 아니라 1차 시험에서는 어쩌죠? 1차 시험은 객관식이니까 그죠? 잘 찍어서 그죠? OMR 답안지에 체크만 하시면 되는데요. 하지만 2차 시험에서는 계산 문제만 적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풀이 과정까지 작성해야 되는 까다로운 과목입니다. 다른 과목들도 풀이 과정 해야 되는데요. 뭐 회계학이나 세법 같은 경우는 그 풀이 과정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하지만 원가 관리회계는 특히 원가 회계 같은 경우는 어떠한 풀이 양식이에요. 문제 하나 푸는데 칠판 전체가 부족할 정도로 길게 좀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주관식으로 하는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그 연습은요. 연습은 이제 2차 과목이죠. 2차 과목이니까 1차 시험 끝나고 그 다음에 보통 이 동차를 노릴 때는 보통 4개월 정도 남아있거든요. 그 4개월 동안에 열심히 연습해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열심히 들었나요? 예,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어차피 세무사 최종 합격을 목표로 하는 거죠. 1차 시험을 목표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1차 시험을 목표로 하는 학생 없어요. 그죠? 1차 시험 계속 합격하잖아요. 보통 이제 장수생이라고 부르고요. 보통 1차 합격하면 또 포기를 못 합니다. 한번 합격했기 때문에 포기 못 하고 계속 1차 시험 보다 보면은 좀 그죠? 장수. 그죠? 나이가 들 수 있고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종 목표는 우선은 2차 시험으로 봐야 되겠고요. 원가 관리에게서 여러분이 2차 시험을 잘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그죠? 풀이 과정입니다. 이 풀이 과정 연습해야 되는데 이 연습은 단기가 되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이 1차 합격하고 그 기간이 4개월 전후가 될 텐데 그 기간 동안에 그죠? 답안지 연습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문제를 우선 맞히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원가관리회계뿐만 아니라 세법학 같은 경우가 공부할 양이 엄청 많거든요. 그죠? 1차 앞섰던 세법학, 그죠? 논술식으로 써야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세법 계산 문제가 아니라, 그죠? 그 세법 같은 경우는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답안지 풀이 연습 같은 경우는 언제? 여러분이 이제 시간 날 때라는 것은 여유가 있는 1차 시험 때 또는요. 1차 시험을 처음 공부할 때부터 여러분 혹시 같이 공부하는 학생들 보면은 저도 공부할 때 보면은 공부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2차 답안지라고 해서요. 그 답안지를 팔거든요. 실제 2차 시험에 쓰는 답안지를 팔아요. 보통 답안지 연습장이라고 하는데 그 답안지 연습장을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연습하는 게 좀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두 문제 정도는 아주 쉬운 문제라도 그 답안지 연습을 가지고 연습하시고 여러분이 연습장 자체를 그 답안지 연습장으로 하는 게 원가관리에게는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강조를 하고 싶어요. 최종 목표는 1차 시험에서 갱가식 찍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풀이 과정 한 문제 적는데 한 페이지가 넘도록 걸리거든요. 그거를 연습하는 게 쉽지 않다. 따라서 1차 합격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기본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선행학습입니다. 나 세무사 시험 합격해야지 라고 해서요. 처음부터 원가관리 회계를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회계원리라는 과목입니다. 회계원리라는 과목은 우리 회계에서 아주 기초가 되는 과목인데요. 과거에는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회계원리를 엄청 긴 시간을 들여서요 공부를 열심히 했었거든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회계원리 같은 경우는 조금 짧게 기본적인 내용만, 특히 원가관리 회계에 필요한 회계원리는요. 보통 기본서 정도의 회계원리 기본서 정도에 나오는 1장, 2장에서요. 용어 정리 또는요. 여기 이제 세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런 게 뭐가 있는지 대략적인 양식만 알고 있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회계원리가 선행학습이지만 회계원리에 있어서의 모든 내용은 할 필요는 없다. 그 중에서 여러분이 차변이 뭐고 대변이 뭔지,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에서 자산은 차변이고 부채는 대변이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 제일 위에 매출 수익이 들어가고 그 아래 원가가 들어간다.
그 원가에 계산된 과정 간단한 내용 정도 그렇게 하시면은 우리가 원가관리회계를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가관리를 공부하기 전에 준비할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아까 복잡한 수학적인 내용이 있다고 했었는데요. 세무사에서 좀 약간의 수학적인 내용이라면 1차 방정식이요. 식 2개 있고요. 그 다음에 미수가 x, y 2개 있을 때 풀이하는 과정 해봤죠? 올해도 기억이 안 나나요? 그런 것까지도 제가 강의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중학적인 인력 수준이 가장 어려운 수학적인 수준인데요. 그런 것까지도 제가 하나하나 쉽게 설명하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하시면은 원가 관리 하는데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다. 뒤쪽에 통계학이라고 해서요. 조금 어려운 확률이나 확률분포를 이용한 또는 정기분포 등이 나오는데 특히 정기분포 관련해서는 우리 세무사 과정에서는 보통 교재는 있지만 출제가 잘 안 되고 있고요. 그 과정까지 하나하나 소개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수학적인 내용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회계원리도 기초인 지식만 있어도 공부하기 어렵지 않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한번 수학 걱정하지 마시고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계산기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회계원리에 있어서의 차변과 대변 이 정도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회계원리 차변이 뭐고 대변이 뭐고 용어 정리, 재무상태표가 뭐고 포괄 손익계산서가 뭔지 어떤 건지 정도는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만 여러분이 따라갈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원가관리회계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학습 방법 몇 가지만 한번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처음 이렇게 과목을 시작할 때요. 의욕이 충만하죠. 이때는 그죠? 뭐 잔소리는 아니겠지만 이런 오리엔테이션을 길게 하는 건 좋은 것 같지 않았어요? 좀 짧게 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서의 효율적인 학습입니다. 우리가 처음 공부하는 이 내용을 여러분 기본서라고 부르는데요. 기본서를 5월 또는 셀렉이라고 제가 한번 5월 또는 셀렉 이렇게 한번 적어봤는데요. 효율적인 학습이라는 것은 보통 여러분이 뭐 1회독 공부를 하다 보면 그죠? 서로 용어가 있어요. 그죠? 우리 공부하는 사람 고시까지는 아니지만 회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책을 한 번 보면 1회독, 두 번 보면 2회독인데요. 보통 최소예요. 2회독 정도 기본서를 봐야 될 것 같고요. 2회독 정도. 이때 처음 보실 때요. 웬만하면 모든 내용은 읽긴 하세요. 모든 내용을 좀 어려운 내용부터 해서 모든 내용 기본서에 있는 모든 내용을 공부하시고요. 대신 챕터별로 약간 난이도가 틀리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내용은 그냥 읽어보시고 이해 정도만 하시고 계산 문제 나오면 못 풀 것 같은데 우선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적으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모든 내용은 읽어는 보는데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내용은 선택적으로 해서 그 내용은 나중에라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 그 내용 비율은 10%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은. 여러분이 다른 과목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재무회계나 세법을 공부했을 때 다시 이해가 쉬운 그런 과목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다른 과목과 시너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과목까지 해서 모든 과목이 다 된 다음에 2회독 때 조금 이해가 쉬울 수도 있기 때문에요. 너무 이해가 안 된다면 우선은 2회 정도만 하고 그죠?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대신 1회독 때 아예 일지적도 있는 것까지 포기하시면 2회독 때도 거의 읽기가 싫어지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1회독 때 모든 내용을 읽는 게 좀 중요할 수 있겠다. 그 다음 특히 원가관리회계에서 원가회계인데요. 문제 풀이 양식을 외우자. 문제 여러분이 공식이라고 부르잖아요. 약간의 원가회계가 제가 원가관리회계가 수학이라고 표현했었는데 약간의 공식적인 내용이 있긴 한데 그 공식을 외우는 게 정말 없습니다. 얼마 없거든요. 대신 여러분이 문제 풀이하는 양식 그래서 예를 들어서 T계정 가지고 1장에선 T계정 가지고 여러분이 숫자 어디 집어넣을지 이런 걸 여러분이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외우려면 문제를 풀이하는 양식이에요. 문제 틀이에요. 틀을 꼭 기억하세요. 틀을 기억하시고 그 틀에 맞춰서 숫자를 집어넣는다. 그게 원가회계입니다. 원가회계에서 외운다. 문제 풀이 양식을 외워야 되겠다. 그 다음 기출문제인데요. 우리가 시험이 쉬운 건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 더 어려워졌습니다. 왜요? 우리 시험 자체가 어때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그럼 상대평가죠. 아니 절대평가죠. 절대평가. 그렇기 때문에 1차는 절대평가, 2차는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차에서 여러분이 어때요? 그죠? 60점만 넘기면 되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시험이 어렵다는 거예요. 시험이 어렵긴 하는데 대신 원가관리회계는 아주 어려울 때가 최근에 한 2번 정도 있었고요. 쉬울 때는 기본서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만점 맞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난이도가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왜? 똑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죠? 기출문제가 똑같이 숫자만 바뀌어서 나온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출제한 교수님들이요.
우리 세무사 시험만 출제하는 게 아니라 뭐 감정평가사나 좀 원가관리회계 포함된 공인회계사 시험도 그 출제 교수들이 동일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인회계사에서 냈던 문제를 예를 들어서 연도를 1년도, 2년도로 표현했던 거를 1월, 2월로 표현해가지고 똑같이 숫자만 바꿔서 한 문제도 있었고요. 그죠? 거의 동일한 문제. 뭐 활동기준 원가라고 해서 우리 3장에서 배울 내용 같은 경우도 모든 시험에서 동일하게 최근에 나온 시험 문제가 동일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무사 기출문제 반드시 기억하시고 뭐 회계사나 또는 감정평가사 좀 더 쉬운 관세사 문제, 원가관리 회계 포함된 기출문제는 반드시 자기 것을 만든다는 표현은 시간 내에 1분 30초, 1분 20초 내에 반드시 문제만 보고 풀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키울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풀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빨리 풀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빨리 풀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풀 수 있다 없다. 풀 수 있는데 5분 걸려요? 그건 자기가 못 푸는 겁니다. 그래서 풀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풀 수 있는 빨리 풀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 능력은요. 이 문제를 보고요. 여러분이 그 보통 이제 스피드 퀴즈에서 뭐 연예인들 하듯이 그죠? 문제하고 모르면 패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안 풀린다라고 했을 때는 빨리 패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회계하기 1번부터 40번까지 있죠. 그래서 쭉 보시고 그죠? 보시고 좀 어렵다면 패스. 어렵다 패스해서 쭉 보시고 다시 한번 이제 시간이 되면 시간이 안 됩니다. 어떤 표현이에요?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패스 해도 여러분이 그러니까 회계학을 100점 맞는 학생이 이제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아예 선택 과목 안 푼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선택 과목 다 풀고 그다음에 회계학 40점 시간 내에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야. 풀 수 없어요. 정말 풀 수 없어. 따라서 여러분 선별적으로 풀어야 되고 이 문제를 보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없다를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또는요. 이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예를 들어서 2분 이상 걸린다. 그래서 그런 능력도 문제를 보고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나 풀 수 있는데 시간 좀 걸리겠다. 풀 수 있지만 우선 패스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간이 되면 시간 아마 시험 끝나고 쉬는 시간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부족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읽는 데만 해도 1분 걸리는데 그거를 1분 20초, 30초 포함해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시간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 시험장 가서는 풀 수 있는 능력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빨리 풀 수 있는 능력 두 번째고 세 번째 풀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능력 세 번째 이 문제는 시간이 얼마 걸린다 이걸 판단하는 능력 네 번째 이 네 가지까지 해서 해야지만 여러분이 1차 시험에 우선은 1차 시험을 합격할 수 있고 2차 같은 경우는 시험이 풀이하는 과정이 부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려우면 아예 못 풀 수도 있고요. 그래서 2차에서는 시간과 관련 없지만 1차는 정말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시험의 답안 작성 연습의 빠른 시작. 1차 합격하고 늦다. 보시면은 제가 뭐 동차생이나 또는 유예라고 하죠. 전년도에 1차 합격했던 그런 학생들 대상으로 답안지에 대해 첨삭이라고 하죠. 그래서 채점을 해보면은 답안지만 보더라도 이 학생은 동차생인지 유예생인지가 바로 티가 나요. 그러니까 유예생은 1년 이상 이런 답안지 작성 연습을 한 거잖아요. 그런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이 좀 크거든요. 그만큼 답안지 연습은 빨리 시작하는 게 좋다라고 아까도 제가 강조했었지만 이렇게 해서 제가 원가 관리에 있어서의 효과적인 효율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마무리하고요. 이제 바로 서론 부분에서 우리 교재를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